안녕하세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각 잡고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은 벌써 테니와 함께한 지 80일이 되는 날입니다. 테니와 함께했던 80일 동안 저의 뭔가 심경 변화나 엄마로서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수다 떨고 싶었는데, 육아의 굴레에 있다 보니까 촬영을 하기도 쉽지가 않고 편집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행히 지금은 테니가 자고 있고요. 아마 한 30분 안에 깰 것 같아서 호다다다닥 찍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테니를 낳고서 한 50일 정도까지는 마냥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냥 행복하지 않았던 감정 속에서 '내가 진짜 나쁜 엄마인가? 왜 저렇게 SNS나 다른 육아 브이로그를 보면 이 아이가 빨리 크는 게 너무 아쉽고 진짜 막 나의 막 반쪽, 나의 분신, 내 막 심장도 내줄 수 있어.' 약간 요러는데 솔직히 저는 막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내 몸이 좀 아직도 힘들고 근데 얘는 왜 우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원래 그렇게 아이에 큰 관심이 없었다 보니깐 그런 매일 접하는 일상들이 저한테는 너무 다 새롭고 너무 낯선 일들인 거예요. 물론 다 엄마가 처음이니깐 그렇겠지만 유독 저한테는 더 버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는 호르몬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몸이 진짜 힘들고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됐다는 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데 나는 당장 이 아이를 돌봐야 되고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케어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 걱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사실 뭐 SNS나 여러 가지 유튜브 육아 브이로그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잘 키우시는 분들 많고 뭐든지 완벽하게 해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그 SNS를 다 믿으면 안 되고 정말 그냥 나의 아기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일상을 비교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막 그런 걸 보면은 조바심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한때 되게 수면 교육에 좀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출산 전부터 '아 나는 수면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아이의 수면 교육을 완전 제대로 봐 가지고 시켜야겠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거고 수면의 질이 높아야 아이도 잘 행복하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깐 '무엇보다도 수면 교육을 제일 먼저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 되게 좀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통 한 6 주부터 수면 교육을 시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테니가 잠이 진짜 많은 아인데 계속 막 실컷 안아서 재우다가 내려놓으면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막 몸도 힘들고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가뜩이나 육아가 힘든데 애기가 막 침대에 누워서 안 자려고 하니까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완전 얘가 단단히 등산소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뭔가 수면 교육을 그때부터 이제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뭐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막 이것저것 대충대충 시도해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눕기만 하면 자지러지면서 우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아마 태니가 배앓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앓이까지 곁들여지니까 진짜 막 몇 시간을 계속 우는데 진짜 와 정말 아기 울음소리가 몇 시간 동안 이어지잖아요. 진짜 머리가 아찔하고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얘를 아무리 사랑해도 진짜 그냥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되게 온갖 못된 생각이 다 들거든요. 진짜 오빠가 그때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기를 제가 막 달래다가 이거를 수면 교육을 하면은 막 안아서 계속 달래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앞에 두고 울렸거든요. 나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가지고 오빠한테 맡겨 두고 아파트 현관 밖으로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마음을 가다듬고 홈캠을 켜 보니깐 아직도 울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막 거기에서 막 저도 눈물이 나고 막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만 이렇게 육아가 힘든 걸까? 굉장히 까탈스러운 아이인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태니도 약간 미워지기 시작하고 막 태니가 저를 막 울면서 쳐다보는데 진짜 얘가 나를 막 괴롭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텐이 코로 분유가 역류를 한 거예요. 그동안 트름도 잘 안 하고 토도 잘 안 해서 소화를 잘 시킨다고만 생각을 했었던 텐이었기 때문에 그 코로 분유가 나오는 걸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역류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속역류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보니깐 텐이 증상이랑 정말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나중에 이제 캡션으로 달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태니는 일단 트름을 잘 못하는 아이였고 뭔가 밥을 먹일 때 되게 온몸을 비틀면서 괴로워한다거나 굉장히 많은 부분이 태니의 증상이랑 거의 동일했어요. 그래서 태니가 속역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이게 점점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밥 먹고 나면은 태니가 그냥 활처럼 뒤로 막 넘어가면서 우는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태니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게 되고 '태니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왜 이렇게 울지?'에 대해서 그때 쪼끔 더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깐 소격류 아이들은 이렇게 세워서 있을 땐 괜찮은데 똑바로 눕게 되면은 이게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고 재울 때는 괜찮다가 침대에 내려놓으면 여기 안에 있었던 것들이 올라오면서 목도 맵고 배도 아프고 하면서 태니가 침대에만 누우면 막 울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 얘가 등 센서가 있구나.'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태니가 진짜 좀 버릇이 잘못 들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계기로 좀 더 잘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태니가 우는 이유가 얘가 그냥 떼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아프다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정말 그동안 그냥 '아 너무 힘들다. 아 진짜 얘 왜 이러지?' 라는 이제 저의 마음이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아 내가 얘를 못 알아채 줬구나. 얘가 나한테 뭔가 힘들다는 사인을 계속 보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얘를 그냥 계속 재우려고만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태니에 대한 마음이 좀 더 짠하고 미안한 마음이 커지면서 얘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진짜 수면 교육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수면 교육이고 나발이고 지금 얘가 배가 불편한 거를 잡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면 교육을 정말 그냥 제 머릿속에서 이제 지우다 보니까 얘가 점점 속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을 너무 잘 자게 됐어요. 그동안은 속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잤던 거였고 사실 태니는 정말 슈퍼 잠순이에요. 얘는 진짜 뭐 사실 저희가 대단한 수면 교육을 한 것도 아닌데 저희가 그동안은 얘가 이제 신생아니깐 계속 깨워서 먹이고 했었는데 저희가 얘가 좀 크고 나서는 안 깨워 봤거든요. 어디까지 잘 수 있나? 근데 거의 9 시간 가까이 잔 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보통 한 9시 반 요때 이제 막수를 하면은 7 시에서 7시 반 까지 쭉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가 이제 그동안은 속이 너무 불편하니까 잠을 이제 제대로 못 잤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와 우리 아기 진짜 큰일이다. 우리 아기는 수면 교육이 안 통하는 아이네.'라고 얘를 단정을 지어 버렸던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해를 하게 됐고 태니에 대해서 좀 애틋한 마음도 좀 커졌고요. 지금 졸린 상태로 일어나서 매우 심기가 불편하신 송태니 양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해. 그리고 태니는 그 태어났을 때 출산한 그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할 때 아이의 특이사항을 몇 개 알려주시는데 그때 좀 특이사항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별게 아닌데 그때는 이 아이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체크할 게 많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태니가 쪼끔 비대칭이 있어 가지고 그 "사경을 한번 주의 깊게 봐라."라는 코멘트를 주신 적이 있었는데 사경이라는 거는 그 아기 자세 중에 고개가 살짝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후에 용유아 검진 같은 데를 갔을 때에도 크게 뭐 멍울이 만져진다거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 가지고 그냥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태니가 터미 타임을 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이렇게 누워 가지고 있을 때 유독 한쪽으로만 보고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사경이 놔뒀을 때 점점 뭐 그냥 스스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찍 잡아주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좀 전체적인 몸 비대칭이나 뭐 허리 통증이나 척추 측만증 이제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척추 측만증이 워낙 심하고 사실 남자 같았으면 군대 안 갈 정도로 제가 되게 심한 편이라고 했었거든요. 워낙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를 평생 겪다 보니까 '좀 잡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경 같은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빨리 호전이 된다 그래 가지고 유명한 대학병원 이제 두 곳에 연락을 해 봤고
그중에 이제 인천 성모병원이랑 그다음에 아주대학교 병원 이렇게 두 개가 굉장히 유명한데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한 3달 정도를 기다려야 됐고 인천 성모가 한 1달 반 정도 이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갔다 왔었고 티니는 그렇게까지 심한 사경은 아니고 게다가 이제 선천적으로 뭔가 근육에 문제가 있거나 한 아이는 아니다. 근데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티니가 되게 일찍부터 자리를 잡아서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제 커왔던 아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엄마 자궁 벽에 한쪽 고개를 계속 이렇게 대고 있다든가 하면서 여기 이제 근육이 반대쪽이 짧아지는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오랫동안 치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아서 지금은 그런 소아재활의학과 같은 데를 다니면서 짧게 짧게 스트레칭을 하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좀 유독 힘들었던 거는 막 이렇게 "아기도 수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체크해야 될 거는 너무 많고 뭔가 해 줘야 될 거는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막 텀이 타임도 시켜야 돼. 사경인 것 같으니까 근육도 키워 줘야 돼. 뭐 스트레칭도 해 줘야 돼. 근데 얘가 지금 막 역류하고 토하려고 해. 막 나는 이 아이를 제대로 밥 먹이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초보 엄마한테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너무 큰 부담감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육아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은 비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뭐 비법이랄 것까지는 없지만은 일단 대충 합니다. 애기 젖병 열탕이라든지 뭐 방 청소 뭐 아기를 위한 여러 가지 위생들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저는 젖병 세척기를 믿고요. 로봇 청소기를 믿고 좀 게으르게 하는 편입니다. 로봇 청소기도 사실 뭐 이틀에 한 번 돌릴까 말까고요. 제가 직접 하는 청소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고 한 2 주에 한 번 정도 하고요. 그리고 SNS를 좀 멀리합니다. 물론 막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거 되게 재밌게 보고 있기는 한데 어느 순간 제 그 돋보기가 다 육아 관련된 것만 뜨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뭐 2 개월 이걸 해 주지 않으면 발달 큰일 납니다. 수면 교육 지금 시작하면 늦습니다. 막 이런 되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를 더 조급하게 만들고 막 태니가 빨리 그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되게 휩싸여 있었는데 오히려 저를 띵하게 만든 문구가 있었어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최대한 미디어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님께서 쓴 글이 오히려 미디어에 빠져 있지 말아야 될 것은 아이가 아니라 나였다."라는 그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때니까 너무 신이 났어요. 아무튼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급하게 만드는 거는 아이가 아니라 나의 그 미디어 중독이었던 것 같다. 수면 교육에 몰입해 있었던 것도 '아 이 정도의 원령의 아이는 이 정도 잔다는데 왜 테니는 계속 못 자고 울기만 하지?' 이렇게 비교하는 그 첫 단계가 되기 때문에 SNS로 아기를 비교하지 않기로 했고요.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정말 남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아기 낳기 전에 우리 둘이 같이 낳은 거고 같이 양육하는 거지 왜 남편이 도와준다는 말을 하지? 도움이라는 말이 뭐야? 우리 같이 하는 건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저의 지금 주는 육아고 남편은 회사를 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절대적으로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양육자, 부양육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남녀를 떠나서 만약에 제가 회사를 다니고 남편 육아휴직을 하고서 아기를 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남편이 주양육자고 제가 도움을 주는 부양육자가 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성별의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남편은 지금 회사 일도 하고 태니도 케어하고 저도 케어하고 여러 가지 가장 힘든 건 남편일 거예요. 남편이 지금 금요일이랑 토요일에 새벽 당번을 이제 계속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재택근무를 할 때에는 아침 당번은 무조건 다 남편이 하고 그리고 막수는 무조건 다 남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에 저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고 제가 이제 나가서 놀면은 남편이 하루 종일 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면 진짜 남편은 100%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마운데 그래도 일단은 내가 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일주일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뭔가 환기를 시키고 와야 그만큼 이제 테니한테도 더 잘하고 남편한테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남편의 도움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통 남편 좀 약간 못 믿어올 수도 있고, 왜냐면 내가 주 양육자로 얘를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나만의 법칙이라든지 나의 루틴이 있어서 이거를 남편한테 오롯이 맡기고 가기가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최대한 믿어주고 그의 양육법을 최대한 존중을 한 상태로 이 육아를 잊고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 환기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 저는 그 육아가 초반에 되게 힘들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사실 요즘에도 순간순간 나를 몰아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자신을 놔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육아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꾀지지한 모습으로 그냥 아이랑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의 뭔가 유튜브를 일구어 나가면서 어떤 뭐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약간의 압박이 되는 순간들도 있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촬영을 안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편집을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압박이 되는 순간 내 자신이 되게 좀 한심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좀 이것도 저것도 잘 못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를 정말 다 해내면 좋겠지만, 나는 이 육아 하나만으로도 진짜 대단해. 나는 임신 출산으로 이미 작년 한 해를 너무 훌륭한 일을 해냈어. 라는 생각을 계속 하려고 해요. 육아가 마냥 행복하진 않고, 진짜 너무 힘들기만 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만 별나지 않다. 나만 별난 일은 아니다. 라는 네,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소경류나 뭐 배앓이 같은 걸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아이를 육아하는 순간은 정말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레벨이 뭐 한 몇 단계는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진짜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100일도 안 된 아이를 키우면서 뭘 안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 저도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키우는데 앞으로 얼마나 힘든 고난의 순간들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쪼끔이나마 육아가 괜찮아지고 태니에 대한 사랑이 커진 이 순간을 좀 한번 담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좀 정신이 없기도 하고 그동안 매일매일 하고 싶었던 말들이 너무 많았는데 막상 담으려고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서 제대로 영상에 담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태니가 곧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 100일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아이랑 같이 갈 수 있는 곳도 많아지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질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엄마가 되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니가 지금 딸꾹질을 해가지고 태니야, 이모 삼촌들 안녕해. 안녕. 이모 안녕. 한마디 해주세요.